안녕하세요. 느린 숲속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덜 힘들 줄 알았지만 결론적으로 방학은 그냥 짧든 길든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아들, 딸 쌍둥이 엄마입니다. 방학을 하고 나니 내 아이의 엉덩이력이 더 약해진 것 같아서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내 아이의 공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시원한 곳에서 마음 편히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도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제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고민은 공부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보편적인 질문이지만 그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야기 나눈 지인의 경우에는요, 왜 그런 아이들 아세요? 임기응변에 강한 아이들이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소위 말빨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의자에 앉히기까지도 오래 걸리지만 의자에 앉혀놓고 문제집 한쪽을 풀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엄마가 아이 말빨에 지쳐서 결국에는 싸우고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의 공부 습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습관을 잡아주는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모의 몫이기도 하고요. 저도 돌아보면 3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아이가 혼자 스스로 계획표대로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요. 처음 1, 2년 동안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늘 묻던 아이들이었거든요. 문제집 풀 때면 입이 심리 밖까지 나가서는 툴툴거리던 아이들이었어요. 문제집의 결과도 늘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힘든 날에는 정말 다 집어치우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가 쌍둥이다 보니까 둘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진짜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어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반성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혼자 갈등하고 힘들어 하실 분들께 어깨를 토닥여 드리고 싶은 마음에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머리를 쥐어짜도 모르시겠는 분은 속는 셈 치고 한번 반영해 보심을 권장해 봅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한 시도들입니다. 일단은 집안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평일의 스케줄이 일정해야 해요. 아이가 공부 좀 하려는데 예고 없는 일정이 생기면 규칙을 유지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아이는 지금 문제집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외출을 강행한다든지 손님이 찾아온다든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최소화하시는 것을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유난스럽고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공부 습관을 어떻게든 잡아주고 싶다는 분들은 이 규칙을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아직 어린 초등 1, 2학년 정도는 옆에서 봐줘야 하지만 더 큰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이 옆에서 지키고 앉아 계시면요, 아이가 머리를 못 굴리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긴장하죠. 아니면 늘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이 단순한 도움이면 해주지만 결국에는 엄마가 문제를 풀어내는 시츄에이션이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아이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엄마를 부르면 되니까요.
그러니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무심한 듯 잘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아이 수학 문제를 풀고 계셨다면 조용히 문제집을 덮으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세 번째로는 계획성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하나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가 둘이다 보니 두 아이의 스케줄을 관리하기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계획표를 만들어서 붙여두는데요. 각자의 학원 스케줄과 그날 풀어야 할 문제집들을 써둔답니다. 그리고 이 계획표를 짤 때는 당사자인 아이와 함께 계획하셔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짰더니 양 조절이 안 돼서 한동안 진짜 불협화음이 잦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본인이 뭘 해야 하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렇게 합의하에 계획을 짜셨다면 눈에 잘 띄게 붙여두시고 아이가 늘 확인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어느 날부터는 알아서 척척 해내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엄마의 정보력이에요. 선택과 집중. 이건 아이 혼자서 바른 선택을 하기란 아직 어려워요. 쉽게 예를 들자면 문제집을 고르는 것도요, 그냥 고르게 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 선별된 문제집들 안에서 아이가 고르게 하세요. 물론 준비되지 않은 아이에게 엄마만 마음에 드는 어려운 문제집을 고르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내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들 중에 엄마의 정보력 기준에서 괜찮은 문제집을 리스트업 해주는 것이죠. 별것이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거나는 삶의 어떤 문제에서도 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보기로 했다면 성의껏 해보자고요. 방학이 짧다고 해도 아이와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공부 시간과 공부량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끈기 있게 해내가시길 응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학 문제집 한쪽부터 시작해 보세요. 방학 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1학기를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은 보강하고 잘했던 부분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고무적인 시간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완벽한 시작과 매듭은 없습니다. 완벽에 가까우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가 좋은 대학에 보내면 끝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요? 부모님의 인생도 멋지게 꾸며보자고요. 멋진 인생을 위해서 건강부터 잘 챙기시고요. 남은 여름방학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보자고요. 오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